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시즌 초부터 강원FC의 흥행몰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춘천 강릉 간 시즌권 판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지정좌적세 폐지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FC와 펼쳐진 두 번째 춘천 홈 경기. 홈 개막전에서 역대 최다 관중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홈 경기에도 4,000명의 팬들이 찾았습니다. 작년 한 해 춘천 평균 관중 수인 2,800명보다 1,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원FC의 티켓 판매 방식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좌석제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일찍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은 뒤에도 자리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기 일쑤입니다. 불편해요.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자리를 맡기 위해서 자기 소지품 냅두고 가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구단 측은 노후화로 좌석 번호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비지정 좌석제로 바꿨는데 관람객 불편을 고려해 4월부터는 다시 지정 좌석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 저렴한 시즌권 판매 수량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강원FC는 공식 판매하는 춘천과 강릉, 통합 시즌권 1,000장은 지난달 28일 모두 매진됐지만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은 강릉 시즌권만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면서 춘천 팬들의 반발이 커지자 강릉 시즌권이 아직 매진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한편 이번에는 춘천 시즌권을 추가 판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미숙한 강원FC 행정 처리 때문에 전용구장 유치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춘천시와 강릉시 간 갈등의 골만 커진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FC 사무국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단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이영표 전 대표가 강조한 무료 관중 최소화 기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전에서만 지방의원 등 정치인을 위시한 VIP 무료 티켓이 100장이나 풀렸습니다. 지난해 개막전 VIP 티켓은 64장이었습니다. 강원FC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반짝 열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티켓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민사고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으로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학폭은 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학폭 지원 변호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측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게 되자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학폭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수차례 모집 공고에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세 권역에 2명씩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13번이나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올해 초부터, 원주는 작년 초부터 공석입니다. 강릉만 2명 모두 채용이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해주는 변호사는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단 3명뿐입니다. 그중에 1명이 강원도 교육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공석이 된 춘천과 원주 권역 학폭 업무까지 이 변호사 혼자서 대신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구인난은 비현실적인 처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변호사는 5급 교육공무직 처우에 연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합쳐 7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6급 임기제 처우에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모두 변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보수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변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보수라든가 경력 인정 등의 처우 개선 등을
도의회라든가 각계각층과 협력하고 또 검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강원 지역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645건, 2021년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증가하면서 법적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필요한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속초항에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이 재개됐습니다. 독일 국정의 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속초항에 6척, 전국에 161척이 들어와 관광 활성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른 오전 7시. 금빛으로 출렁이는 속초항 앞바다로 29,000톤급 독일 국적 아마데아호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배가 멈추고 깜짝 추위 속에서도 취타되는 풍악을 울리고 풍물패가 흥을 돋우며 볼거리를 더합니다. 아마데아호는 승객 600여 명과 승무원 등 900여 명을 태우고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크루즈를 타고 들어온 첫 번째 하선 승객과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60번째 승객에게 기념품이 주어졌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1층 대합실에는 관광 안내소와 환전소가 마련됐고 셔틀버스, 관광버스도 준비돼 승객들은 원하는 코스에 따라 관광에 나섰습니다. 1박 2일간 설악산과 신흥사, 동해안, DMZ 등을 둘러보고 일부는 서울을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This area in the national park and in Sokcho maybe the fish market, and we plan to go by the cable car, but it's so windy for this time. But it's a wonderful day. 올해 속초항에 6항차를 비롯해 전국 거점 크루즈항 6곳에 161척의 크루즈가 들어올 예정인데 2019년 167척에는 못 미치지만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외국적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되면서 관련된 크루즈 관광 마케팅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킬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는 크루즈를 통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악산을 비롯한 시티 관광뿐만이 아니고 설악권, 특히 DMZ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이웃 지방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요. 정부도 2027년까지 연간 50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교통망과 연계한 포트세일 전략을 추진합니다. 플라이 앤 크루즈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 양양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객을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다시 크루즈 타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해안 관광 자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더한 속초항의 차별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초 영월군이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이 도를 넘었다며 군의원이 1인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영월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문제될 건 없다며 그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영월 문화도시 센터장 채용 공고입니다. 문화 관련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력을 갖추거나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9명이 면접을 봤지만 영월군은 무슨 연유에선지 한 달도 채 안 돼 2차 공고를 냈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문화도시 추진 유경험자가 새로 추가됐고 영월문화재단 근무 이력이 있는 김모 씨가 초대 센터장에 선발됐습니다. 사실상 김 씨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영월군 의회는 1차 공고에서 자격에 미달한 김 씨를 선발하기 위해 영월군이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그 유경험자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자격 요건이 1년을 거기 근무했는지 아니면 10년을 했는지 그거는 명백히 좀 명시를 해놨어야 된단 말이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친동생을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동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관광 PD로 활동하고 있었고
다른 예술 활동가들도 많은데 김 씨 동생만 일감을 가져간다며 문화예술계에 불만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최근 영월군의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 본부장 자리에 임명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들 계시고요. 이 예술이 생업이신 분들도 포기하고 영월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이에 대해 김 씨는 센터장 1차 공고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동생 채용도 문화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임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월군이 전국 지자체 중 1위로 제4차 문화도시에 선정돼 김 씨 실력은 인정됐다며 지난해 동생의 겸직 사안도 문체부에서 문제 삼지 않은 만큼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장재원 위원장을 만나 국회 상정을 요청한 끝에 오는 23일 상정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논의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지역구인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면서 총선 공천 때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실무 책임을 맡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당직에 윤핵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서약이자 공천 백지 수표 헌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강원도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강원도형 돌봄교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우선 학교 내 잉여교실이 있는 춘천초와 원주 대봉초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돌봄교실을 한 곳 더 추가 운영하는 틈새 돌봄을 시작합니다. 또 춘천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주말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양구초와 비봉초를 시작으로 오후 7시 저녁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 춘천시와 원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과 3달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6살 김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을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의 공장 건물로 유인해 경찰이 체포됐으며 지난달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경찰의 신고 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1인 창조기업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의 1인 창조기업은 2만 145개로 전국 비중이 2.2%로 전국에서 14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조업이 5,768개로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4,590개,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632개 순이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이 레고랜드 입장객 수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레고랜드 코리아 측에 정확한 입장객 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입장객 수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알려지자 레고랜드는 성명을 통해 잘못된 수치라고 반박했고 춘천시에 항의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지침이라며 정확한 입장객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레고랜드 조성에 수천억의 도민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강원도와 춘천시는 기초적인 수치조차 알지 못한다며 레고랜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에 올해 1,020억 원을 들여 52개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관리체계와 안전을 강화하고 첨단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와 선정 방향, 대상 등을 오늘 15일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 오는 7월까지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계획을 공모한 뒤 9월에 지자체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평가해 12월에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선 강릉과 속초시가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일상생활 정보를 기록 분석하는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에서는 원주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생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해 해당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을 예측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강원도와 원주시, 연세대 산학협력당 등 16개 기관이 함께 추진합니다. 원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원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원용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대표 공약으로 시민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달 국가반도체 특화산업단지 공모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공약은 원주 시민과 원주시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도체 사업 육성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확실한 투자 유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인삼 뿌리 썩은 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인삼 재배 예정지 40곳에서 병원균 밀도 분석 지원에 나섭니다. 인삼 뿌리 썩은 병은 인삼 연작 장애 가운데 하나로 인삼 재배에서 가장 피해가 큰 토양 전염병입니다. 지금까지 방제 기술로 토양 훈증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삼을 정식이나 파종한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과다한 비용이 단점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뿌리 썩은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하면 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균 밀도가 낮은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122개 농가에 공동 방제용 약재를 배부합니다. 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과 열매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입니다. 감염이 되면 조직이 검게 변하고 끝내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춘천시는 치료가 어렵고 방제약이 없는 만큼 꽃이 피기 전 방제 준비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66개 필지를 포함한 전국 855필지에 주인 없는 부동산이 공개돼 오는 9월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될 전망입니다. 조달청이 공개한 무주 부동산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인제구 민제읍 하추리 산 1의 35번지에 28,806제곱미터와 속초시 대포동 773의 3번지 2,739제곱미터, 양양군 강연면 저근리 산 40의 5번지 845제곱미터 등 66개 필지가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